한국형 전자전기의 사업 성공은 K방산의 새로운 수출 될 수 있겠습니다. 전자전 능력은 현대전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는데 과 함께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자주국방을 위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한국 공군의 전자전 능력 강화가 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나요? 전자전 능력의 중요성과 전략적 가치는 마치 우리가 자주국방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전자전기 사업에 대한 1조 8천억 사업이 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전자전 능력은 현대전에서 흔히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우위가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자전은 레이더나 통신, 항법 시스템과 같은 것들을 마비시키고 여러 가지 미사일에 대한 어떤 공격 또 탐지, 교란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장비이기 때문에 군사작전에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또 우리의 작전에 대한 정보 보호를 하는 방패와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공군에서 전자전 능력 강화가 시급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성과 작전의 효율성 증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전투기는 첨단 센서와 무기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전자기 신호를 통해 가지고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적의 정교한 방공망을 회피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적의 레이더를 기만하거나 제밍하는 이 전자전 능력이 필수적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능력 없이는 전투를 수행하는 수 없고 적의 미사일의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존성과 작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전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국방의 역량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보다도 이런 전자전 기능에서 많은 부분들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가치와 매우 높은 요소이고 여러 가지 이 전자전기는 수출 통제가 엄격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기 체계를 탐지하고 그것을 교란하고 마비하는 기술적 내용들이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수출 통제가 엄격한 체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 개발을 통한 핵심적 기술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전자전 능력을 확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전자전 무기 체계입니다. 그래서 외교적, 군사적 제약에서 벗어나서 어떤 독립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력입니다. 우리가 자주국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오랜 동안 해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 퍼즐이 전자전 무기체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 강대국은 이미 고성능의 전자전기를 실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전자전 무기 체계를 확보해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작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전자적 능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시급한 사실입니다. 전자전기 개발 과정에서 100% 국산화와 체계 통합이 강조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반 신호 분석, 고성능 제밍 기술 같은 미래 전자전 기술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나요? 국산화 및 체계 통합의 기술적인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노력 끝에 전자전기의 어떤 개발 사업에 100% 국산화에 대한 체계 통합을 강조하면서 전자전기에 대한 개발 사업을 곧 착수하기 위한 업체 선정에 돌입되었고 10월 정도에는 전자전기의 개발 업체를 방위사업청에서 확정 지어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전기의 국산화, 체계 통합의 기술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고 이거에 들어가는 당연한 개발 비용은 우리가 수반되고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자전기의 여러 가지 핵심 부품들을 국산하지 않고 외부 기술에 종속될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기체계에 대한 탐지와 교란, 신호의 어떤 마비에 대한 것들을 전자전에서
어떤 기술의 의존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전장 장비에서는 수출에 대한 것들을 계속 염두에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기술적 자립은 수출에 대한 것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략적 가치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의 중요한 요소는 체계 통합을 위한 성능의 극대화가 필요합니다. 전자전기는 수많은 센서들과 장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 통합은 이 모든 구성 요소를 하나로 지능적인 시스템으로 엮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 전자전 스펙트럼 관리의 기술을 적의 다양한 레이더 신호와 통신 신호를 실시간적으로 탐지하지 않는다면 최적의 어떤 신호의 재밍 신호를 생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 통합이 없이는 성능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마치 각각의 악기가 연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시스템이 조화롭게 작동되고 그런 작동되어지는 장비들이 서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첨단 기술과 KF21과의 시너지가 필요한 것이 이 전자전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겁니다. AI나 기계학습과 같은 지능형 전자전이 앞으로 첨단 기술과 맞물려서 무기체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AI와 기계학습은 방대한 양의 전자전 신호들을 실시간적으로 그것을 분석을 해서 위협을 식별해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복잡한 전자기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유형의 위협 신호를 즉각적으로 학습을 하고 이에 맞춰서 최적의 재밍 전략을 수립해서 자동적으로 생성돼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수동적인 재밍 방식에서 벗어나서 적의 레이더의 특성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적응형 재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AI 그리고 기계학습을 통한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요소인 겁니다. KF21의 개발 기술의 활용을 위해서는 축적된 여러 가지 항공에 대한 기술도 있지만 전자전기의 개발을 통해서 A상 레이더의 기술들은 전자전기의 핵심적 기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전 송수실 모뎀들이 직접적으로 활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A상 레이더 송수신 모뎀들은 전자파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다수의 빔들을 동시에 형성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전기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을 개발하면서 축적된 A상 레이더 기술들 또 전자전 송수신 모듈 기술들을 전자전기 개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안정된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 링크의 기술의 중요성입니다. 데이터 링크의 기술은 전자전기의 신경망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장 환경을 공유하고 합동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데이터 링크는 아군의 항공기 또 지상군, 해군 함정 이런 것들을 탐지해서 전자기의 신호 정보를 실시간적으로 공유하고 아군의 전장 상황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협동 작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데이터 링크의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전 무기체계 또 전자전기 개발할 때 핵심적 보유 기술이 데이터 링크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자전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AI를 통한 대응 능력 또 데이터 링크를 통한 신경망 확보 이런 것들에 같이 합쳐져서 네트워크 중심전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는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이고 또 네트워크 중심전을 통해서 실시간적으로 정보가 공유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전자전기의 탐지 능력이고 적의 위치 정보를 확인해서 전투기에 즉시 정보를 제공하고 공격할 때 그런 여러 가지 공격 기술을 더 확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항공 전력뿐만 아니라 지상 전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런 전장 상황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최적의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아군의 어떤 생존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측면 때문에 전자전 무기체계의
여러 가지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이런 기술들을 보유한 기업이 선정이 돼서 한국형 전자전기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공군과 K방산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형 전자전기의 사업 성공은 단순한 무기체계 개발을 넘어서 한국의 국방 역량과 방위 사업의 미래에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항공전력의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항공전력의 우위를 차지하고 K방산의 수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한국형 전자전기 기업이 선정되겠지만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기술력 확보 기업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성공적 사업은 전략적 자산을 확보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적의 방공망을 제압하고 아군 전투기의 생존성을 확보하는 핵심적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K방산의 과제로 보는 것이 시장에 대한 개척, 또 무기체계의 다변화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는 과제인데 이 전자전기의 성공적 개발은 K방산의 시장 개척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기체계들은 많은 수요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독자 개발한 것이 없기 때문에 K방산의 새로운 수출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F-21과 함께 전자전기가 독자적으로 개발이 되고 기술이 보유가 되면 공중전력의 핵심 자산을 우리가 모두 확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자주국방의 퍼즐이 완성이 됨으로 인해서 한국의 글로벌 방산 시장에 주도적 역할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카이 민영화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민영화가 추진된다면 우리 항공 방산 산업과 국방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카이의 민영화에 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얘기되어 왔던 사항이고 최근에는 카이의 사장의 낙하사적 인사 이런 것과 맞물리고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어떤 수출적인 해외 파트너적인 문제, 항공 우주 산업이 기존 산업보다 더 확대되어지는 측면 때문에 더욱더 최근에 카이의 민영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카이의 민영화 문제가 과연 좋은 것이냐 아닌가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은 서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항공 우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필요하다라는 시각이 있는가 반면에 전략적 국가주도적 사업으로 이끌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카이의 민영화가 우리 방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 역량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적인 관료주의나 어떤 정치권의 간섭, 장기 투자에 대한 기업적 투자의 소홀함, 또 경영의 비전문성, 또 낮은 책임 경영 이러한 것들의 구조적 한계가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항공 우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고 비판적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책임과 신념을 가진 전문 경영진이 기업 경영을 함으로 인해서 기업적 여러 가지 혁신과 R&D의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항공 우주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 주도 경영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단기 성과에 치우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항공 우주 산업의 뉴 스페이스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서 전략적 유용성을 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주도 경쟁력 확보의 산업으로 바라보는 전략적 유연성을 좀 가져갈 필요도 있지 않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방산 수출의 여러 가지 확대나 산업 고도화, 민간 독립적 역량 확대 이런 여러 가지 선순환적인 것들을 통한 민영화에 대한 분위기가 더욱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그러니까 대우조선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 미국의 관세 협상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것처럼 항공우주 산업을 갖고 있는 카이가 민영화를 통해서 좀 더 전략적 경영 선택을 통한 사업적 확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인수할 수 있는 대형 기업이 사실은 몇 개 기업에 한정되어 있죠. 하나나 LIG, 엑스원 같은 기업들이 만약에 민영화가 된다면 인수할 수 있는 대상 기업들이 될 텐데,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방산의 생태계 집중화에 대한 건데요. 특히 하나가 인수하게 된다면 하나는 항공, 또 지상무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항공무기체계까지 전 영역의 방산 생태계 집중화, 독점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대형화됨으로 인해서 지상, 항공, 함정 전체 무기체계를 모두 확보하는 어떤 한 기업에 집중되어지는 우려의 시각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 LIG 넥스원이 인수한다라고 하면은 선순환적이냐라는 것들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LIG 넥스원이 이제 카이의 큰 회사를 민영화할 수 있는 자금력이 확보되어 있느냐, LIG 넥스원의 모 회사인 LG그룹이 어떻게 전략적 비즈니스 전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도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카이의 민영화 문제, 이런 것들은 방산 우주 항공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계속된 여러 가지 경영진의 논란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떤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A-50 전투기가 필리핀, 폴란드 등 해외에서 연이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수출 성과가 갖는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가요? 최근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은, 우리가 FA-50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이것이 필리핀, 폴란드 등의 100여 대, 한 9조 원의 규모의 수출을 이룸으로 인해서 첨단 항공 플랫폼을 확보할 수 있었던 중요한 수출 성과의 의미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항공기 개발은 나토의 표준을 준수했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국제 신뢰도를 갖추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자체적인 항공 양산 체계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가줌으로 인해서 나토 회원국의 대규모 차세대 대체 수요를 선점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F-50의 수출적 성과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성과에 비해 한계점도 있었는데, 항속거리나 무장 옵션, 항전자전 장비, 대레이더의 운용 능력, 이런 것들은 경공격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지적을 받고 있는 요소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전투기와의 어떤 기술적 격차가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 전투기의 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4.5세대, 이제 5세대급 또 앞으로 계속된 성능 개량을 위해서는 이런 항공 산업의 여러 가지 핵심적 기술적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50이 대량으로 수출되기 전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F-16을 성능 개량해가지고 일부 배치돼서 사용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체돼서 시장에 대한 확보나 선점이 되고 있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수요 국가들의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 환경이나 전략적 판단이 다르고, F-50의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한 국가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들의 차별화된 전략을 가져갈 필요도 있습니다.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이 자주국방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데요. 실제로 우리 군이 전자전 능력을 확보하는 게 왜 중요한가요?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은 실제 군사력 운용에서 서태평양, 동북아 전체 공중전의 우위의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현대 합동 전장은 장거리 방공망과 레이더, 또 C4I, C4I는 지휘, 통제, 통신, 정보를 얘기하죠. 이런 체계들을 마비시키는, 또 무력화시키는 핵심적인 전략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면 북한이나 여러 가지 주변 강대국들이 전쟁의 어떤 승패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자전이나 사이버전, 이러한 역량은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이고,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확보를 하지 않으면 전장 상황에서 상시적인 적을 탐지하거나
방해하거나 교란 또 무기체계 전파를 재밍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전쟁에서의 승패를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전자전 플랫폼을 보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 일본, 또 이스라엘 일부 선진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이 전자전 플랫폼의 한정된 범위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또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적의 전략 자산을 무력화시키고 우리의 핵심 전력을 보호하는 이런 어떤 미래전에 대비하는 필수적인 요소에서도 한국 전자전기의 어떤 개발과 더불어서 전자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KDDX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전력 공백과 기술 진부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KDDX 차세대 구축함 사업이 계속 몇 년째 이렇게 지연되고 있어서 많은 해군 전력에도 문제를 가지고 있죠. 얼마 전에는 해군 참모총장이 KDDX의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해군 전력의 공백이 너무 크다. 또 해군 전력이 어떤 노후화되고 있고 미중 군함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전략적 기술적 공백이 너무 많다라고 발표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어떤 발표도 있었고요. 지금 KDDX는 두 경쟁 업체가 여러 가지 논리를 피면서 사업을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두 업체가 대상인데 두 업체 간의 수의 계약이냐 경쟁 계약이냐에 대한 논리를 피고 있고 방위사업청은 두 사업 방법에 대한 결정을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3년 넘게 계속 지연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곧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수년이 돼서 사업 결정을 지연 발표를 또 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KDDX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KDDX가 사업이 몇 조 원의 사업이고 해군 전력의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함정 사업은 개발 프로세스가 그렇습니다. 개념 설계, 기본 설계, 그다음에 상세 설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개념 설계는 하나오션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는 HD 현대중공업이 했고 이제 상세 설계 이번에 체계 설계를 어디서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건데요. 함정 사업은 건축과 비슷합니다. 건물을 지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설계됐던 부분들을 가지고 상세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물을 질 수 없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관례상 개념 설계를 했던 업체가 상세 설계를 자동적으로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HD 현대가 개념 설계를 했지만 여러 가지 보안적인 불미스러운 사항으로 인해서 만약에 경쟁을 하게 되면 감점을 받게 됩니다. 그 감점이 매우 큰 그 업체 선정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경쟁 계약을 하자, 경쟁해서 업체를 선정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점을 받고 있는 H현대가 수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H현대는 지금까지의 그 관례처럼 함정을 개념 설계가 하지 않은 업체가 어떻게 상세 설계를 할 수 있냐, 설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공정성의 측면에서는 그냥 경쟁해서 사업을 가자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함정 건조에 대한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개념 설계를 하지 않는 업체가 어떻게 상세 설계를 하겠냐라는 주장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름대로의 타당성과 논리성이 또 없는 것도 아니고 개념 설계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의 사업 기간을 거쳐서 한 200억 정도를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개념 설계를 했습니다. 200억 정도의 예산의 설계 내용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나름대로의 기술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상세 설계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200억을 주고 개념 설계를 한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함정을 건조할 때 기본 설계를 했던 업체가 상세 설계로 갔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두 업체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국가 전략 자산이 지연되는 것은 매우 우려가 되는 사항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양 기업의 어떤 눈치만을 보고 방위사업청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요소들에 대한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해군 전력에 대한 사항들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적 결정에 대한 결정권자의 책임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누군가가 그러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결정을 위해서는 한두 사람의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방위산업은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분과이나 또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지만, 그런 의사결정 사항 속에서 하지 않는 것은 정부기관의 방사청이나 국방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각성을 할 필요가 있고,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 사업들이 여러 가지 명확하지도 않고 또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KDDX의 세대 구축함 사업이 조속히 결정이 돼서 우리가 그 해군 전력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전략 자산이 확보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기업 간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논리를 위해서 큰 체계들 사업들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낭비고, 이러한 측면들은 정말 그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에서 제도적 마련과 시스템적인 정비 이를 통해서 기업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적인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K방산 수출이 3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4강 도약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협력업체들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 불균형은 어떻게 풀 수 있나요? K방산을 통해 가지고 많은 수출을 통해서 경제적 기여, 또 일자리 창출,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두운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K방산의 가장 그 매력적인 측면이 가성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능은 좋고 가격은 낮은 건데요. 이런 가격이 낮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산업적 구조가 다 그렇겠지만 중소기업들의 출혈을 가져가게 하는 것이 방위사업에도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9은 하나에서 하고 있고, K2전차는 현대로템, 또 KF21은 하이, 이런 업체들이 다 방산 체계업체고 다 대기업들이죠. 물론 거기에 LIG 넥스원, 여러 가지 청궁 이런 것들도 수출 효자 품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러한 무기 체계업체 말고도 많은 협력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여러 가지 하청을 받고 있는데, 저가 납품이라든지 생산, 여러 가지 R&D를 할 때의 초기 개발 투자에 대한 분담,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에 대한 시장적 판로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물량보다 매출의 많은 부분 좋은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체계업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특히 중소기업에게만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한 출혈을 하는 것은 면밀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중소기업의 출혈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제도적인 것들과 연계해서 한번 실질적인 대책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K방산의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 이번 정부에서 2030년까지 300억 달러의 수출 규모를 달성하겠다, 4대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라는 것들은 어쩌면 낙관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함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방산의 실질적인 지속적인 확대 또 성장, 이러기 위해서는 체계업체의 여러 가지 기술적 개발에 대한 투자, R&D 투자와 함께 같이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바라보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 4강으로 자리 잡기 위해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K방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4대 강국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는 저는 글로벌 메이저 방산 국가인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런 국가들의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은 벤치마킹하고 우리만의 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계업체의 강력한 기업, 정부와 연구기관, 삼각 혁신동맥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방산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보면 기술이나 인력의 질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혁신 분야에 대한
대한 R&D, 인재 확보 이런 것들이 함께 연결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술이나 인력 확보의 필수 과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생태계 확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 금융 지원과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다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일부 몇 개 국가, 몇 개의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을 통한 수출의 한계성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 생태계 짱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조달 체계의 표준화를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계 시장의 표준화에 대한 나토 표준을 지킨다든지 하는 그런 것. 왜 그러냐면 수입국에서도 보면은 단일 무기 체계를 도입을 하더라도 다른 무기 체계와 연계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무기 체계를 같이 혼용해서 통합 작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산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의 협력적 동반선장을 하기 위한 경영적 어떤 혁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국가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K방산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서 산업적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국가적으로 한번 바라봐야 될 요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 경제, 고용의 연계성을 위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위산업의 기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K방산의 체계업체들은 서울 수도권에 다 위치하고 있죠. 물론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남 창원이나 구미 이쪽에 공장들이 있고요. 그런데 국한되는 지역에서 벗어나서 전남 동부권 뭐 이런 쪽도 더 확대해서 K방산의 어떤 시장 확대, 생태계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 칼럼에도 썼고 주장하는 것이 전남 경남권 방산 우주산업 벨트를 조성하자라는 게 제가 제안하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경남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카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항공산업의 여러 가지 방산 메카 기업들이 포진되고 있습니다. 그 메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업체들이 다수 포진되고 있어서 방산의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밑에 남부권을 보면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경남 지역과 전남 지역이 굉장히 근접하게 남해안 벨트가 이어져 있습니다. 방위산업과 연계된 항공 또 우주산업이 경남의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지정되고 전남의 우주산업이 클러스터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막대한 그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예산들이 확보되고 국가 전략산업 또 국가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형성되었을 텐데, 제가 주장하는 그 경남, 전남, 방산 우주산업 벨트를 조성하는 것은 이중적인 투자, 국가의 예산의 효율성 집행 이런 거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지역 감정적인 거, 경남과 전남의 지역적 감정의 해소 이런 것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인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남과 전남의 동부권, 경남의 서남권 지역으로의 연계를 통해서 방산 우주산업 벨트를 조성한다면 우리 방위산업의 4대 강국에 갈 수 있는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4대 강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러한 그 국가들을 제치고 우리가 K방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적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무기체계를 좀 더 개발하고 시장을 확보하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방산의 산업벨트를 확대하고 국가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들을 더욱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주장하는 전남과 경남의 우주산업과 연관된 방산 우주산업 벨트 조성은 이번 정부 때 국가적 전략으로 한번 채택이 돼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런 것들이 K방산의 4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더불어서 항공산업, 우주산업까지도 연계하는 그 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확대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기술력 확보뿐만 아니라 경제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또 지역 경제에 대한 활성화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기술인 AI 기술, 또 무인화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플랫폼의 미래 전장의 핵심 기술들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장기적인 방산에 대한 패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무기 체계는 무인화되는 체계로 플랫폼이 발전할 것이고 미래 전장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뭐 드론이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것처럼 무인화된 플랫폼은 미래 전장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무인화 체계에서의 핵심적 기술은 AI 기술이고 그 AI 기술을 통한 자동화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K방산이 세계 4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2030년까지 30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잘 해왔지만 지금에 해왔던 것들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가져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남과 전남을 통합하는 방산 우주산업 벨트를 조성하는 이런 아이디어처럼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 아이디어를 방위 산업에 적용을 시킴으로써 4대 강국의 K방산 성과를 얻고 2030년까지 30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는 경제적 산업 생태계로서의 확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방산 우주 산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고 방산 우주 산업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노력들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산업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시너지를 발휘해서 여러 방위 산업이나 항공 산업, 우주 산업과 연계된 통합 산업이 융합 산업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야에 관심 갖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정책들 또 제도들 또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